안녕하세요, 마킹 PT입니다. 저희 오늘 너무 유명한 학교죠.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학교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저희 재능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 좀 모셔봤는데 중앙공기업과 발전사에 합격하신 두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 남동발전 기계직렬 4직급 다 고졸 전형을 합격한 표인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계직 6급으로 합격한 김두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희 인호님께서는 이관왕을 하셨잖아요. 네. 또 남성발전 말고 어디를 합격하셨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산업인력공단 사무직으로 합격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두하님께서는 그래도 이관왕 할 뻔하셨던 두 명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좀 재능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두 분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지만 줌미팅에서 말씀을 좀 나눴듯이 한 분은 전공에 대한 재능이 좀 뛰어나시고 한 분은 NCS의 재능이 좀 뛰어나신데 두 분이 여태까지 합격하기까지 많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바로 스펙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하님 먼저 내신이 어떻게 되셨나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말 기준으로 2.1점대였습니다. 3학년 때는 공부를 놓아서 한 3.3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2학년 말 기준으로 40% 정도에 있었고 3학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놔가지고 3학년 때는 80%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내신이 좀 낮아도 공기업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60에서 70 정도 됐던 친구도 KPS 합격해가지고 지금 회사 생활하고 있다고 들어서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내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다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자격증 한번 알아봐야겠죠? 인호님부터 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전기기능사, 전자계산기 기능사, 설비보존 기능사, 비파계 관련해서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총 6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하님은 어떤 자격증으로 하셨나요? 저는 전공에 관한 자격증으로는 설비보전 기능사, 침투 비파괴 검사 기능사, 설비보전 산업기사 이렇게 있고요. 좀 사무적인 걸로 커말 2급, ITQ OA 그리고 부수적으로 토익 730점 등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두하님께서 한수원을 좀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한수원에서는 어학을 좀 보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공기업들은 고졸에서 어학을 많이 보진 않잖아요. 혹시 한수원에서 취득했던 어학 성적이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었던 편인가요? 네, 실제로 제가 지원하였던 한전 KPS나 그리고 하나은행 그리고 제가 합격한 LH도 토익 성적을 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토익 700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있으면 고졸 취업에서 좀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마다 지원을 하시면서 지금 합격한 기업에 어떤 자격증을 갖고 좀 지원을 하셨나요? 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랑 설비보존 기능사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지금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계직으로서 저희 회사에서 보는 게 설비보전 기능사밖에 없었어가지고 설비보전 기능사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직렬별 자격증을 좀 한번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기로 준비를 하셨었잖아요. 네, 전기로서는 전기기능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지원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수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기능사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계직으로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설비보전 기능사가 기계직 자격증의 꽃 아니겠습니까? 설비보전 기능사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다양한 비파괴 종류의 자격증 취득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어디 회사에 지원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두하님께서 먼저 어떤 회사에 좀 지원을 하셨었고 여태까지 불합격 횟수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수원에 지원해서 면접에서 떨어졌고 다음으로 한국 남부발전 필기에서 떨어졌고 한전 KPS 필기 인성떨 당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도 이제 최종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해서 합격하였습니다. 인호님 좀 어떤 기업에 지원하셨고 그냥 불합격 횟수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부발전, 석유공사, 에너지공단 다양하게 지원을 했고 결과적으로 한 20번 정도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0번. 정말 좀 믿기 힘든 수치를 가지고 불합격을 좀 하셨었네요. 네. 저희가 또 지원할 때 서류를 갖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지원을 할 때 경험이나 구조를 가지고 좀 작성을 하셨는지 또 자기소개서 작성에 꿀팁은 있는지 인호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학교 축제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항상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목적에 따라서 살짝씩 바꿔가면서 활용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조로는 스타 기법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의 4가지를 기초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했던 경험을 작성해야 나중에 면접에서도 큰 혼란 없이 면접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제 본인의 경험을 많이 쓰려고 했고요.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이 챗GPT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킹 PT를 이용해서 자소서 작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킹 PT를 좀 어떻게 이용을 하셨었나요? 코치님들이 보내주시는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예시를 보고서 느낌 비슷하게 가져가면은 그래도 서류에서 큰 이탈 없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호님께서 뭐 따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자기소개서랑 스펙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인 공기업의 꽃이죠. NCS 필기 준비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좀 공부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편이신가요? 두 분 다? 구체적으로 막 시간표를 짜가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대략적으로만 오늘은 이 정도는 공부해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MBTI가 또 P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는 전혀 세우지 않고 느낌 가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독서나 뉴스 같은 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공부를 좀 분배하셨던 시간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두 분 다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서 어떻게 좀 대략적으로 분배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나요? 평일에는 학교 스케줄 맞춰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또 자유시간에 딱히 쉬지 않으면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취침시간 이후에도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식사시간 이외에는 오전에는 좀 수면을 취하고 식사시간 이외에는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두아님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저도 평일에는 일단 방과 후 하고 나서 축구 한번 해주고 저녁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제 NCS나 전공 같은 거 좀 공부해보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전에는 풀로 휴식을 해준 다음에 오후에 좀 공부해주는 경향으로 준비했었습니다. 정확히 좀 몇 시간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남는 시간에 공부에 다 때려박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NCS 시작하기도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학교 시험과는 좀 다른 부분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NCS의 첫 시작을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이제 한국 원자력 마이스터고 입학하고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제 선배들께서 NCS 모의고사에 대해 좀 알려주셨는데 처음 쳤을 때 반만 맞춰도 잘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마음으로 쳤는데 처음 친 시험에서 34개를 맞추면서 생각보다 할만할지도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자신감 있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인호님은 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첫 시험에서 25개 정도 맞아가지고 별 기대 없이 지내다가 3학년 때 이제 마킹 PT 접하고 마킹 PT에서 주시는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30개 후반대까지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NCS 공부를 딱 시작하게 되시면 인호님 같은 케이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딱 절반 정도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재능충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 치시는 시험에서 34개를 맞췄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금 넘사벽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이제 지원한 기업에 있어서 여러 번 불합격을 하셨고 그러실 텐데 공부를 하시면서 NCS 공부에서 좀 깨달음을 얻었던 시기랑 어떤 깨달음을 좀 얻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마킹을 접하기 전에 한수원을 준비할 때는 양치기라고 하죠. 그냥 양으로만 계속 승부를 분류했었는데 마킹을 접하고 나선 양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접근법을 알게 되면서 투자한 시간 대비 NCS를 맞추는 개수나 이런 정답률이 훨씬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인호님은 좀 어떻게? 저는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루틴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모듈형 시발점 교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인 쪽에서는 항상 모듈형 문제를 10문제 정도 내줬던 것 같아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던 것 같습니다. 모듈형이 중요하다는 시점을 좀 깨닫고 나서 집중을 했을 때부터 성적이 좀 오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런데 두한님께서는 수강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었잖아요, 한번. 그때 한번 또 다른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깨달음을 좀 얻으셨나요? 마킹 PT를 잠시 중단하고 나서부터 필기 시험을 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마킹을 계속 하니까 전공에서 계속 높은 점수도 얻고 마킹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본 문제니까 계속 틀리게 되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낮아졌던 것 같습니다. 전공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러면 NCS 교재를 좀 추천을 해주시자면 도움이 많이 됐더라 하는 교재가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중 교재로는 NCS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저는 오로지 마킹 교재만으로만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호님 좀 어떤 추천해 주시고 싶은가요? 그래서 시동 교재로는 크게 학습을 안 해봤고 네. 마킹에서 주시는 주간 분석 과제나 이 월간 모의고사가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잘 복귀하셔도 크게 합격하는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수문자 분석 과제나 정규 모의고사 매달 나가는 거 한 번씩 맞습니다. 복귀하고 이렇게 복습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두 분 지금 너무 면접 보듯이 이러고 계시거든요. 좀 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꽉 찍히셔도 되시고 어떻게 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NCS를 알아봤고 또 저희 전공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직렬로 인호님 합격하셨죠? 기계직렬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학교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학교 전공은 전기제어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기에서 어떻게 기계로 넘어가시게 되신 거죠? 전기 기사 공부를 해보다가 전기 자기학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마침 자격증도 기계 쪽 자격증이 있었던 시점이라서 기계 쪽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전공 기초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 인호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좀 기초를 좀 쌓아가면서 공부를 하셨는지 기억나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저는 완전 처음 접하는 기계 전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이론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킹에서 주시는 자료 그 영상을 보면서 차근차근 스케줄 짜주신 대로 열심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방 실력이 많이 늘게 되어서 작년 첫 상반기 필기 시험이었던 남부발전 필기를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님께서는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전공을 잘 못한다고 좀 해주셨어요. 전공 기초 공부를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일단 역학을 기준으로 저는 외울 때도 이해를 하고 외워야 좀 기억에 오래 남고 제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가장 먼저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면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계속 물어보고 또 이해가 그래도 안 된다면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해를 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법이 좀 특이하다고 들었었거든요. 인호님께서. 진짜 광기를 갖고 공부를 했다. 이렇게 좀 느낄 정도로 들어서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공부법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두아처럼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가지고 문제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그 문제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공식을 유도를 하면서 정답을 딱 찾았을 때 너무 이 희열을 느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모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유를 하면서 저도 되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두아님도 전과를 하신 인호님께 많이 배우셨다고. 아까 인호가 말한 상황에 제가 옆에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본인 모르던 걸 이제 깨달아서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인호 분명 전기과인데 기계과인 제가 인호한테 기계 전공 내용을 배우고 있자니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다 필기인 영역에서 보면 NCS랑 좀 전공에서 진짜 재능충들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보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도 교재 한번 추천을 해볼 건데요. 이것만 꼭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시중에 있는 교재나 저희 마킹에 있는 교재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공은 무조건 보건기출코드 그거만 있으면은 제 전공 50개 중에 한 34개는 먹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재는 따로 더 풀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다른 시중의 교재들은 저한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보건기출코드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딱 고졸 난이도에 맞게끔 제작된 보건기출 코드 좋습니다. 그럼 인호님 또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저도 보건기출 코드가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역화학 같은 거는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는 대졸 기준으로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고졸 수준에서는 풀기가 너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계 일반 파트는 또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중에 있는 교재 풀면서 암기를 좀 더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첫 관문 필기를 넘었고 저희 또 면접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면접 준비 시작을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말을 막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일단 스피치 학원을 먼저 가서 면접할 때 발성법이나 사고 방법 등을 배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잘 안 돼서 그 이후에 마킹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 마킹 대면 면접 강의를 통해서 한 수원부터 면접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인호님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한수원에서 먼저 면접을 하고 온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도리 있게 말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스타기법이 굉장히 논리를 얘기할 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면접할 때도 답변에 스타기법을 활용해서 답변을 준비해 보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도움이 됐었던 방법은 이런 게 있다.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인원이부터 한번. 친구들이랑 모의 면접을 하고 그걸 찍어가지고 나중에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는 이상하지 않은지 한번 이렇게 다시 복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을 할 때 답변을 좀 미리 작성해놓고 외우고 이렇게 준비를 먼저 해봤었는데, 그러면 한 번 꼬이는 순간 그 이후로 페이스가 다 무너져서 일단 답변을 할 때 기본 틀을 구성한 다음에 상황에 맞게 단어들을 맞춰 넣으면서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을 딱 가셨을 때 어떤 면접이든 상관없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이나 거기서 좀 활용했던 경험 그런 게 있나요? 하나은행에 지원을 하였을 때 기계직이 갈 기업은 원래는 아니니까 이제 임원 면접에서 저한테 기계과인데 왜 지원했냐라는 질문 한 번에 머리를 망치로 꼭 맞은 듯 하면서 그냥 얼버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답변을 또 어떻게 하셨었나요? 기계 전공을 배우면서 공기업에 입사를 하려 했는 이유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데, 은행원이라는 직업도 이제 고객이나 손님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습니다. 인호님 좀 어떤 게 기억 남으시나요? 남동발전에서 면접 준비하면서 전공 면접에서 발전소 실무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냐 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배운 내용이 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서 그 내용을 얘기를 했다가 좀 더 자세하게 물으셔가지고 네. 대답을 잘 못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대답을 못했다.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학교에서 준비했던 방법이랑 저희 마킹이랑 준비했었던 방법이랑 조금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자기소개서를 분석을 해서 질문을 이렇게 해주거나 하지는 잘 않았습니다. 마킹에서는 자기소개서 받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질문이 나올 법한지 뽑아가지고 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 수는 한정되어 있고 학생 수는 많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좀 적합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마킹 코치님들은 개인의 성격이나 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 주셔서 좀 어울리는 스타일의 답변을 준비해 주셔서 그게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접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데, 면접 준비할 때 조언이나 좀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이런 거 뭐 일찍 준비해야 된다, 뭐 경험 정리 미리 해놔라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본인의 경험 준비해 가는 거랑 전날에 멘탈 준비 똑바로 하는 거랑, 그리고 마킹 수강생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킹 코치님들이 항상 추천하시는 인데놀 챙겨 먹기, 그리고 화장실 미리 갔다 오기,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네요. 앞서서 두아가 말한 것처럼 인데놀도 중요하지만 인데놀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청심원이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먹어보고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하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 공부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공기업을 준비해본 입장으로서 많은 스트레스 좀 받았었는데,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친구들과 같이 축구도 많이 했었고, 개인 시간이 나면 유튜브로 좀 유머 채널들도 보면서 좀 기쁜 에너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억제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2주에 한 번씩 귀가주를 갔는데, 그 귀가주에는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 편하게 쉬고, 그리고 학교 와서 또 공부하면서 한번 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 좀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도움이 됐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가장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좀 언제일까요? 저는 여름방학 내내 한전 원자력 연료를 알아보면서 그 기업에 정말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결과를 확인했을 때 서류 탈락이라서 되게 멘탈이 박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한 3일 정도는 정말 자습실도 가지 않고 방에서 그냥 잤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잠만. 네. 멘탈이 다 부서져서. 두아님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학교 입학을 한수원 가기 위해서 입학을 해서 정말 한수원을 위해 1학년, 2학년 시간을 다 쏟았었는데요. 면접에서 1점도 되지 않는 점수로 떨어지고 나서 좀 개인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예상도 못했어서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제일 큰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었고, 가족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샤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 아픈 기억이네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좀 하셨었나요? 저는 일단 제 자존감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게 가장 급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 같은 인재를 뽑지 않은 한수원 두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을 준비했었습니다. 그 복수심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하셨었나요? 네. 인호님 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는 그래서 시간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다음에 있을 필기 시험 준비하면서 빨리 마음 추스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그럼 최종 합격했을 때 딱 그 순간, 딱 그때 기분은 또 어땠었나요? 사실 저는 산업인력공단 결과가 먼저 나와서 산업인력공단 결과를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봤었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 정말 소리가 지르고 싶은데 공공장소라서 참아야 하는, 그래서 속으로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습실에서는 소리 질렀다고 하셨잖아요. 네. 남동발전 합격했을 때는 네. 그날 건강검진 하는 날이었는데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검진하고 있는데 냅다 소리 지르고 선생님이랑 같이 소리 지르고 네. 경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아님은 좀 어땠었나요? 저는 기가주에 이제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확인해 봤었는데 LH는 결과를 확인할 때 항상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네. 떨리는 손으로 설문조사를 딱 하고 합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소리 지르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이제 인사로 자랑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좀 결과가 안 좋으신 줄 알고 네. 막 엄청 연락도 보내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뭐든 가족이 먼저, 그 다음은 친구가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느꼈을 때. 그러면 여태까지 불합격하시고 합격을 해 오시면서 마킹을 좀 수강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들은 지금 좀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상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킹 수강 안 했더라면 사실 전기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기계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가 되게 적기 때문에 기계 전공에 대해서 도전도 딱히 해보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전기로 해서 이해도 못하는 내용을 암기로 하려다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두아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는 마킹 PT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쯤 재수를 준비하고 있거나 머리 밀고 입대를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자분들 항상 얘기하시는 말씀으로 불합격하면 군대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논외긴 한데 두 분이 저희 줌 미팅 했을 때 서로한테 좀 칭찬을, 다른 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칭찬을 하는 포인트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분들이 나의 친구, 나랑 같이 합격한 이 친구의 이런 점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은 인호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아가 학교에서 하는 축제나 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학교 생활에서도 축구 같은 거 친구들이랑 열심히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던 게 되게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게요? 네, 나중에 면접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많을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아두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렇게 크게 경험을 쌓을 기회가 흔치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찾아서 하신 점이 좀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아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본인이 희열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하기 때문에 인호가 기계 전공을 할 때 하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공부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면서 하다 보면 이 입사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입사하고 나서도 업무를 할 때도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하는 거에 있어서 희열을 좀 많이 느껴서 즐거움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좋습니다. 졸업을 하면서 또 들어온 새내기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1학년, 2학년 때는 무조건 내신이랑 그리고 대내 체험,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신은 한수원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특채가 들어올 때 좀 많이 유리하고 또 학교 활동이나 대내 봉사 활동도 나중에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만 준비하면서 학교생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인호님은 어떤 얘기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도 1, 2학년 때는 내신만 공부하고 크게 다른 거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 쌓고 또 놀 거 놀면서 학교 생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때 돼서 시작하면 좀 늦고 2학년 겨울방학쯤부터는 그래도 NCS나 전공 공부하면서 공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2학년 중반쯤 그때부터 딱 시작하시면 성적이 낮거나 NCS 어려우신 분들도 그 다음 연도 상반기 하반기에 좀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학교 후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취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으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되게 많이 떨어지고 되게 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다음 기업체 공고가 뜨면 그쪽 기업 알아보면서 이 기업 정말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킹 합격자 전당에서 저희 학교 은규 친구의 후기에서 봤던 글인데 저희 입사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마킹 몇 개월치 수강료이니까 본인이 좀 본인 성적이 아쉽거나 좀 큰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과감히 투자해서 큰 도움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길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열심히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편은 저희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취준에서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떨어졌다 해서 큰 상심 받지 말고 자기 떨어뜨린 회사는 본인 같은 인재를 놓친 바보 같은 회사다 라는 마인드로 계속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뽑아줬으면 좋겠지만 뭐 떨어졌으니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은 마인드 컨트롤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편 저희 원마고에서 합격하신 두 분, 오늘 발전사랑 중앙공기업 합격하신 두 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해봤고요. 저희 다음 편에는 또 늘상 똑같이 또 회사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1편 촬영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가서 버티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깨 한번 이렇게 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긴장이 돼가지고